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 강화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 안전과 관련된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그중에 이 두 가지 문장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의 브리핑 직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특히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 발언이 결국에는 방사능 이슈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뭐 틀린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말 새 많은 언론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방사능 문제를 전면에 꺼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분도 충분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의 토양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현지 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을 명분 삼아서 이 조치를 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관광, 식품, 폐기물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뭘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주말 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관광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일본 내에 적용하고 있는 여행 경보 수준을 강화하거나 또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가능할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특별하게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나 지역에 여행을 하거나 체류를 할 때 참고를 하라고 네 가지 이 등급으로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유의,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철수 권고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네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에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등급을 높인다거나 예를 들면 철수 권고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행 금지 단계로 높인다거나 또는 그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겠죠. 명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지역 외에서도 이 방사능 오염이 확대되고 있다는 일본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품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식품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올리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수 조치를 일부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수입 물품의 방사능 검사는 분야별로 각 품목별로 담당 부처를 나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농수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 분야의 안전성 검사는 이미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8개 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2013년부터 하고 있는 조치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WTO까지 갔다가 2차전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던 바로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산물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농산물에도 이 안전성 검사 그리고 수입 금지 이 품목을 확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산 식품류의 검역도 강화할 수가 있겠죠. 뭐 가공식품 같은 것도. 이건 역시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식약처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쭉 해왔는데요. 그 결과 지금까지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반송 조치된 게 20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량은 205톤.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 품목이나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금은 샘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수조사로 확대한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입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역을 강화해서 반송 조치를 하는 그런 물량을 아마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폐기물은 고철이 있고요. 폐플라스틱이 있고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죠. 화력발전을 하고 나온 이 석탄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고철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400만 톤을 넘게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체 고철 수입 물량의 6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고철의 경우에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죠. 이게 무슨 반도체 소재처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고철을 팔려고 하는 나라는 이제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능 오염이 검출된 그 횟수가 16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 역시도 이 국민 안전을 이유로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관세를 뭐 몇 배를 올리고 뭐 이런 이 관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뭐 관세를 조금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또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일본 외에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뭐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비관세 장벽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폐기물 분야에서 폐플라스틱은 뭐 환경 문제도 워낙 많고,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폐플라스틱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말까지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수출 수입 물량의 절반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2017년 말부터 그걸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나라가 수출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수입량을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국내 수입 물량이 2배 정도 늘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양도 2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석탄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우리가 한 해에 수입하는 이 석탄재 물량이 수백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석탄재를 수입해서 어디다 쓰냐 궁금하시죠? 주로 이 시멘트 제조 공장 업체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석탄재를 섞어서 시멘트를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탄재에 대해서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됐고 주말에 마감이 됐는데요. 10만 명 넘게 서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해달라, 이런 청원이었는데 이미 1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일본의 관광, 그리고 식품, 폐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수입 금지 또는 수입 제한을 하고, 또는 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이런 조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부수적인 효과가 저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면, 지금 한일 간의 이 무역 갈등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2차 단계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한국도 이런 대항 조치를 한다라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될 거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경제를 부흥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공략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또 하나의 조치, 그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조치가 하나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었고, 품목은 1200개 품목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포함해서 29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로 백색 국가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목은 일본보다 좀 많습니다. 1700여 개 품목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관리 체제 상에 이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용어는 쓰지 않고 가등급, 나등급 이렇게 두 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다등급을 하나를 신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 다등급에 포함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 허가 서류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심사 기간도 대폭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일본에서 이번에 최초에 7월 초에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했는데 모두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타격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거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이 포함되는 그런 물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뭐 전략 물자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캐치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략 물자의 경우에도 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적용을 해서 일본에 수출될 경우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될 경우에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허가 심사 기간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본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물량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절차를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서 일본의 수출 물량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물량을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본은 이 소재 산업이 죽는 건 물론이고 이 중간재인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만드는 완성품, 그러니까 전자산업, 이 전자산업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래저래 일본은 진퇴양난입니다. 더 나아가자니 국제 여론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자국 내에 피해도 확대되고, 그리고 시간도 한국 편입니다. 거꾸로 이제 후퇴를 하자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적당히 한 번, 두 번 때리면 옛날 생각한 거죠. 한국이 머리 조아리고 백기투항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한국이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일본도 더 후퇴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물러설 수 없죠. 특히나 올해는 3.1운동, 3.1 독립운동 100주년이고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지금 이 무역 갈등이 비롯된 것이 결국에는 역사전쟁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엊그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나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어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크고 무서운 나라니까 옛날처럼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할지, 일본은 우월한 국민이고 우리는 열등한 국가고 제2등 국민이니까 적당히 머리 조아리고 숙이고 들어갈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말처럼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면 다음 세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넘어볼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